저희는 이강택 교수님의 지도 아래 유영민 조교님의 도움을 받아 차세대 그린 에너지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슈퍼이온 전도체 소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이론적 배경, 실험 내용, 결과 및 토의,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입니다. 좌측의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산업화가 시작된 18세기 중후반부터 화석연료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방출된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도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구의 표면 기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에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여 대기 중 산소와 전기 화학적 반응으로 직접 변환, 발전하는 장치로서 전해질에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뉩니다. 연료전지는 별도의 연소 과정이 없어서 다른 에너지 생산원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할 수 있기에 난방과 전기의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에 집중하였습니다. SOFC는 산소 또는 수소 이온을 투과시킬 수 있는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서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현존하는 연료전지 중 가장 높은 구동온도에서 작동됩니다. SOFC는 전기 효율이 50% 이상이고 열 병합 발전을 이용한 복합 효율은 8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SOFC는 무엇보다도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기존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수소 기반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는데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SOFC의 대표적인 전해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OFC의 대표적인 전해질로는 YSG, 비스무스 옥사이드, 그리고 GDC가 있는데요. YSG는 높은 경도와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지만 다른 전해질에 비해 이온 정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 다음으로 비스무스 옥사이드는 YSG보다 전기 전도도가 100배 이상 크지만 열 팽창 계수가 YSG의 2배에 가깝기에 안정성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연구한 GDC는 세륨 옥사이드에 가돌리늄을 도피해 산소 빈자리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GDC가 가지는 특징은 GD 도핑 농도에 따라 이온 전도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특징에 주목하여 GD 도핑 농도에 따른 이온 전도도 변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크립트에서는 후에 있을 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니셀과 플로라이트 스트럭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셀은 물질 또는 원소를 이루는 기본적인 최소 구조이며 결정 격자의 격자점이 만드는 평행 육면체 가운데 반복적인 최소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저기 좌측에 보이는 저 반복적인 구조 속 가장 작은 단위를 오른쪽으로 나타낸 것이 저 유니셀인데요. 유니셀은 X, Y, G축에서 나타낸 위에 각 축의 모서리를 ABC, 레티스 파라미터라고 정의하고 그 사이각을 알파, 베타, 감마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측 표처럼 그 종류가 나뉩니다. 저희가 연구한 GDC는 입방전개에 속하는 플로우라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로우라이트 구조는 각 격자점과 각 면의 중점에 양이온이 위치하고 두 격자점과 두 면의 중점에 이루는 사면체의 중심인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에 음이온이 위치해 있어 총 4개의 양이온과 8개의 음이온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에는 실험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는 가돌리늄 함량을 다르게 해서 GDC 파우더를 만들었는데요. GDC 파우더를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돌리늄과 세륨의 몰 비율에 따라서 질량을 계산하고 그걸 계량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볼과 에탄올을 넣어서 볼 밀링을 합니다. 이때 볼 밀링은 지르코니아 볼의 낙차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GDC를 합성하는 과정이며 볼 밀링을 진행한 이후에 하소 과정을 거치면 GDC 파우더가 되는데 이때 하소 과정은 열 처리를 통하여 그 가돌리늄이 세륨 옥사이드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에너지를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GDC 파우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XRD를 사용하여 결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데요. XRD는 샘플에 엑스레이를 쪼여줘서 산란된 빔을 검출해서 그 샘플의 결정학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기기입니다. 먼저 저희는 가돌리늄 함량을 고정하고 하소 온도별 결정학적 특성을 분석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소 온도에 따라서 이 샘플의 크리스탈라의 사이즈가 달라져 전해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적의 하소 온도를 결정한 다음엔 밑에서 하소 온도를 고정하고 가돌리늄의 함량을 다르게 하여 가돌리늄 함량별 결정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는 그 GDC 펠렛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파우더 형태로는 이온 전도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펠렛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GDC 파우더 0.6g을 압축 프레스에 넣고 압축한 뒤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소결시키면 펠렛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소결 온도와 소결 방식에 따라서도 펠렛의 미세 구조와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소결 온도와 소결 방식을 다르게 하여 펠렛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내부로 열을 가해 느리게 그 펠렛을 만드는 방법과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느린 방법에서는 온도를 1000도, 1250도, 1500도로 10시간 동안 소결하여 펠렛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했을 때는 온도를 1450도로 고정한 뒤 10분과 20분으로 나누어 소결시켰습니다. 다음 저희는 상대 밀도를 구하여 일정 값 이상 나온 소결 조건을 최적의 소결 조건으로 선택하고자 하는데요. 상대 밀도를 구하는 과정은 이론 밀도분의 실험 밀도 곱하기 100이며, 이론 밀도는 가돌리늄 함량에 따라서 질량과 부피를 구하여 계산하고, 실험 밀도는 밀도 측정 키트를 이용해 펠렛의 건조 질량과 수중 질량 측정에 여기 보이는 공식에 대입해서 측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펠렛의 미세 구조를 SEM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결 조건으로 만든 펠렛의 미세 구조를 SEM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온 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펠렛의 가돌리늄 함량을 다르게 하여 가장 큰 이온 전도도를 갖는 가돌리늄 함량을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로 펠렛과 집 전체의 총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거기서 집 전체만의 임피던스를 구해서 빼주면 펠렛만의 저항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음 펠렛의 단면적과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펠렛의 이온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측정은 온도를 850도에서 650도로 낮춰가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및 토의입니다. 먼저 저희는 200도에서 800도 범위에서 화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렇게 진행한 GDC 샘플을 그 XRD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큐빅 플로라이트 구조가 모두 잘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XRD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도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란 파우더 안에 들어있는 최소의 결정단위를 말하며, 그 옆에 있는 시어러 이퀘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K는 쉐입 벡터로 1이고 코사인 세타에 쓰이는 세타는 그 가장 큰 피크 값일 때 세타고, 그리고 FWHM은 가장 큰 피크의 인텐시티가 절반이 될 때 사이각도인데, 이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확인해 보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FWHM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를 구하면,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그레인 사이즈와 비례하게 되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그 그레인의 경계를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이온과 같은 물질의 물질 이동이 저항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줄이는 것이 이온 전도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가 최대인 800도씨를 하소 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돌리늄 함량을 다르게 해서 또 이제 GDC를 제작하였는데요. 가돌리늄 함량을 다르게 해서 만든 샘플들도 모두 그 큐빅 플로라이트 구조가 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레티스 파라미터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요.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옆에 있는 브레그 규칙에 의해서 저 브레그 규칙에 있는 d 값을 구해야 됩니다. 저 d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 파장인 람다를 넣고 그리고 세타의 브레그 각도를 넣어서 d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d 값은 밑에 있는 식인 d와 레티스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식에 대입을 하여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밑에 있는 관계식의 h, k, l은 모두 각면에 밀러져 있습니다. 이 각면들의 정의는 그 오른쪽 위와 같으며 저희는 1,1,1 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밑에 있는 그래프가 결과로 나왔는데 가돌리늄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피크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서 점점 브레그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레티스 파라미터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가돌리늄의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레티스 파라미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온 반지름이 큰 세륨에 비해서 이온 반지름이 작은 가돌리늄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레티스 파라미터와 가돌리늄, 세륨의 조성을 이용하여 이제 이론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론 밀도를 계산하였을 때 가돌리늄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론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가돌리늄이 세륨보다 원자량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펠렛을 제작하여 펠렛을 이제 소결하여서 이 소결한 펠렛에 건조 지장과 수중 지장을 지어서 실제 실험 밀도를 계산하였는데요. 이 실험 밀도도 또한 소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실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한 실험 밀도와 이론 밀도를 이용하여 상대 밀도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상대 밀도에서는 89%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샘플들에서는 89%와 93%, 컨벤셔널 퍼네이스를 사용한 샘플들에서는 85%, 89%, 9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만든 샘플들을 샘을 이용해서 찍어보았을 때 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소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이제 샘플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 밀도가 비슷한 그 컨벤셔널 퍼네이스에서 150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소결을 시킨 그 샘플과 마이크로웨이브에서 20분 동안 소결을 시킨 샘플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그레인 사이즈가 그 컨벤셔널 퍼네이스에서 계산한 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레인 사이즈가 더 크고 그리고 상대 밀도가 95%를 넘는 그 150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소결을 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돌리늄 함량에 따른 이온 전도도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피던스를 구해서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임피던스는 교류 전원에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방해하는 정도를 뜻하며 일단 이온 전도도는 저항과 면적에 반비례하고 두께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값만 알게 되면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밑에 10GDC 샘플이 있는데 이 임피던스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그 X절편이 이 샘플들의 토탈 저항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낸 온도별 샘플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가돌리늄 함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이온 전도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돌리늄이 한 개도 포함되지 않은 0GDC가 가장 이온 전도도가 낮고 그리고 이제 5,10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 전도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30이 이온 전도도가 5나 10보다 낮은데 이 이유는 이때 가돌리늄을 도핑하면서 산소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산소 빈자리가 일정치 이상으로 생기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디펙트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온 전도도가 오히려 약간 저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는 먼저 구상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돌리늄 함량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하소 조건을 다르게 하여서 여러 가지 GDC 샘플들을 합성하였으며 XLD 결과를 통해서 큐빅 플로라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GDC 파우더의 하소 온도를 측정해 봐봤는데 하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크리스탈라이트 사이즈가 가장 큰 800도씨를 하소 온도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소결 온도가 높고 펠렛을 제작하여 소결을 시켰는데 소결 온도가 높고 소결 시간이 길수록 GDC 샘플의 상대 밀도나 평균 그레인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이 결과로 상대 밀도가 가장 높고 평균 그레인 사이즈가 가장 큰 조건인 1500도씨를 소결 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가돌리늄을 도핑했을 때 산소 빈자리가 늘게 되면서 이온 전도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너무 산소 전도가 많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이 생겨서 이온 전도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00도씨에서 하소를 한 후 150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소결한 10% GDC 샘플이 고체 산화물 여유음지용 전이지 소재로 저희가 만든 조건의 샘플들 중에서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K12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출신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떨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가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맞았을 때 그런 떨림들을 제가 좀 뭔가 떨림들을 인상 깊게 느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프리RP 연구를 하면서 좋은 형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인연도 많이 쌓게 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고등학교 재학 중인 연아윤입니다. 저에게 연구란 배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리URP 활동에 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들도 정말 많이 배웠고 저희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억대 좋은 실험 기기들을 정말 많이 보고 또 만져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고요. 또 제가 뭔가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정말 친절한 조교님과 따뜻한 팀원들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연구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프리 URP 활동이 저한테는 정말 저희 팀원 말고도 다른 소중한 인연들 많이 만나서 되게 뜻깊고 소중한 귀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처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구는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연구가 인천과학고 김한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구는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연구가 좋은데 왜 좋냐고 하면 말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 URP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동신과학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유재실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저를 성장시켜주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무엇이 됐든 연구에서 최종 발표까지 갈 때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 많은 기회가 되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리RP 활동 저는 운이 좋게 기회가 되어서 두 번째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직접 카이스트에 와서 이제 친구들도 직접 보고 조교님한테도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볼 수 있고 또 연구실에 들어가서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뭘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활동에서 카이스트 도서관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유찬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과학이란 해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해설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과학 또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원인과 과정, 결과들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문제와 답만 존재하는 이런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과학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이렇게 과학고에 또 진학하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과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 ULP 기간 동안 느낀 점은 그동안 해왔던 연구들보다 더 고도화된 기기로 더 정밀하고 퀄리티 높은 실험들을 진행하여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유영민 조교님께서 연구에 대한 내용을 물론이고 연구실의 다른 기기들이나 설명들을 열심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민 조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12팀 조교 유형민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연구를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구가 재밌을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연구 결과에 대해 초연해지는 것 같아서 좀 사실 저는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연구를 엄청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와서 연구를 되게 좀 신기해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연구에 대한 태도를 한번 리프레시하게 되는 뭐 그렇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런 네, 계기가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데 다들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 기회를 잘 기억해서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